아버지, 제발 한 번만 직접 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 준영이가 제 서재 문을 두드렸을 때의 그 떨림을요. 저는 한독일 일흔입니다. 도시의료재단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위기를 수없이 넘기며 배웠습니다. 매출, 수익률, 신용등급, 재무제표, 그 차가운 숫자들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런 제가 무너진 건 34살 외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말한 그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준영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서재의 조명이 아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어느 집안 따님이냐? 새벽 방차를 하고 있어요. 순간 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빵차? 새벽? 서류 뭉치를 넘기던 제 손이 멈췄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학력은? 집안 배경은? 고졸이요.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출신이에요. 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계산기처럼 돌아갔습니다. 고졸, 보호종료아동, 월세 원룸. 저는 즉시 결론을 냈습니다. 신분 상승을 노린다고요. 준영아, 내가 순진해서 그렇다. 세상엔 너 같은 애들 노리는 사람이 많아. 준영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말했죠. 아버지, 도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아는데? 내가 뭘 알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책상을 탁 치는 소리가 서재에 울렸어요. 준영이는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럼 직접 한 번만 보세요. 제발요. 그렇게 저는 또 한 번 숫자로 사람을 재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직접 보라고?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준영이를 이용하려는 건지.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저는 평생 이 시간에 깨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수십 년 전 공장에서 일할 때 이후로는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도시였어요. 낡은 점퍼와 모자를 눌러쓰고 거울을 봤습니다. 70 노인네가 맞습니다. 평소 입던 정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이 정도면 들키지 않겠습니다. 준영이가 알려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골목길,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매캐한 김이 피어오르는 흰 빵차가 보였습니다. 철판 위에서 버터가 지글거리는 소리, 그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게 새벽 빵차라는 건가? 빵차 앞에는 이미 서너 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온 듯한 남자들, 학교 가는 학생 하나. 새벽인데도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는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봤습니다. 서도연. 단정한 단발머리, 청결한 앞치마, 손놀림이 빠릅니다. 빵을 뒤집고 버터를 바르고 봉지에 담는 일련의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웃으며 빵을 건네는 모습도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친절 장사는 기본이지. 저는 속으로 분석했습니다. 고객 관리 차원의 미소겠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눈빛이 너무 맑았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주머니를 더듬거리며 동전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땡그랑 하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깼어요. 아, 아가씨, 미안합니다. 손이 떨려서. 도연이 빠르게 몸을 숙여 동전을 주워줬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줍는 모습이었죠.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그런데 그녀가 제 손을 먼저 감쌌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빵을 구워서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인지. 어르신, 여기 뜨거우니까 이쪽을 잡으세요. 빵 봉지 아래쪽이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건 뭐지? 계산에 없던 반응이었어요. 돈을 꺼내려 하자 도연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얻어먹고 싶은 날이에요. 네. 어르신 얘기 좀 들려주세요. 저 혼자 새벽에 일하면 심심거든요. 얻어먹는다는 말을 그렇게 따뜻하게 쓰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얻어먹는 건 제가 아니라 그녀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엉겁결에 대답했습니다. 요즘 손자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진짜였어요. 새벽 공기가 순간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자분이 복 많으시겠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저는 빵을 들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빵의 온기인지 그녀의 손길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이건 계산에 없던 반응인데 시험을 시작했는데 벌써 틀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흘을 더 갔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같은 변장, 같은 자리. 저는 관찰했습니다. 의료재단 이사장이 40년간 해온 일이죠. 사람을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 도연은 빵을 구운 뒤 커피를 나눴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냥 건네는 컵들이 하나둘 쌓였어요. 빵차 한쪽에 쌓인 종이컵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건 다 손해인데. 아저씨, 어제 손 베인 거 괜찮으세요? 도연이 공사장 인부에게 물었습니다. 반창고를 건네는 손길이 자연스러웠어요. 오늘은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드세요. 학생에게 건네는 빵 봉지가 유독 두둑했습니다. 공사장 일용직들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이었습니다. 계산된 친절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셋째 날 수요일이었습니다. 도연이 빵 여러 개를 봉지에 담아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곧 10대 청소년 서너 명이 왔습니다. 누나, 오늘도 왔어요. 응, 잘 왔어. 여기 따뜻할 때 먹어. 아이들은 빵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순수해서 저까지 미소 짓게 됐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수요일마다 하는 건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옹기빵 나눔이라고 청소년 쉼터 아이들에게 주는 거라고요. 학교 급식 놓치면 힘들잖아. 이거라도 먹고 힘내. 도연의 눈빛이 젖어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애들이라 부르는 목소리에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자기 동생들을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누나, 이거 팔면 돈 되는 거 아니에요? 도연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너희가 배고프지 않은 거. 숫자에는 기록되지 않을 종류의 비용이 그녀의 손에서 조용히 나가고 있었습니다. 재무제표에는 나오지 않는 투자였죠. 하지만 그 아이들의 웃음은 어떤 수익률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런 친절은 오래 못 간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래 못 가길 바라는 건 내 변명에 가까운 거 아닌가? 제 안의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신념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대체 뭘 노리는 걸까? 노리는 게 없다면?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도연을 보면서 그 확신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재무제표를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익, 손실, 자산, 부채. 그런데 갑자기 그 숫자들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빵차 앞에 섰습니다. 어느새 익숙해진 자리였어요.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 분식집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애가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빵 한 입 물던 공사장 인부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분식집 사장님이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10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 온몸이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있었어요. 발작이었습니다. 저는 의료재단 이사장입니다. 발작 증상 정도는 압니다. 간질 아니면 저혈당 쇼크일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제가 움직이기도 전에 도연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빵을 굽던 집게를 내려놓고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잠깐만요. 바닥에 눕히세요. 도연은 아이의 턱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손놀림이 정확했어요. 이건 배운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며 시간을 쟀습니다. 발작 지속 시간을 체크하는 거였죠. 누가 119 전화 좀요. 네, 10살 남자아이 발작 중 의식 반응 있어요. 위치는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침착했어요. 응급 상황에서 보이는 전문성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저건 배운 사람의 손이다. 도연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고 리듬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체크하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곧 구급차 와. 엄마 옆에 있어. 분식집 사장님은 울먹이며 아이를 붙들었습니다. 우리 애가. 어머님 괜찮을 거예요. 발작 시간 3분 30초, 길지 않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사장님을 진정시켰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아이를 싣고 사장님도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사장님이 허리를 꺾어 절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은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님, 가게는 제가 지킬게요. 병원 다녀오세요. 구급차가 떠나고 도연은 분식집 문을 정리했습니다. 재고표를 접어서 문에 붙이고 열쇠를 챙겼습니다. 아마 나중에 사장님께 전달하려는 거겠죠. 장사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이익보다 생명이 먼저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여자는 대체 누구지? 제 안에 오래된 신념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숫자로 사람을 재단한다는 것, 학력으로, 재산으로, 집안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오만한 일인지 그 순간 처음 깨달았습니다. 저는 빵차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손을 씻고 다시 빵을 굽기 시작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아가씨. 제가 말을 걸자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르신. 빵 하나 드릴까요? 아니. 저기 응급처치는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도연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어요. 쉼터에서 나올 때 땄죠. 쉼터라면. 보육원이요. 18까지 거기서 자랐어요. 도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빵차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도연은 분식집 앞을 청소하고 다시 빵차로 돌아왔습니다. 사장님께 가게 열쇠를 전해주기 위해 기다리는 것 같았죠.
그때 반듯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명품 시계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서도연 씨 맞으시죠?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거만한 태도였어요. 재개발 시행사 대리입니다. 월말까지만 이 자리 비워주세요. 도로 점용도 불법입니다. 도연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빵을 담던 손이 멈췄어요. 하지만 곧 씩 하고 웃었습니다. 이 구간은 정식 허가받은 곳이에요. 청소년 쉼터 아이들 무료 나눔 끝날 때까지는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남자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죠. 이 동네 돈 되는 냄새에 민감합니다. 감동으로 월세 못 냅니다, 아가씨. 그는 명함을 테이블에 탁 놓고 돌아섰습니다. 명함 위로 반죽가루가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며 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골목 모퉁이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숫자에만 강했던 나는 누군가의 정직을 지켜내는 계산엔 한 번도 서보지 않았구나.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직함을 써야 할 때입니다. 40년간 쌓아온 권력과 인맥, 이제야 제대로 쓸 곳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재단으로 돌아갔습니다. 법무팀을 불렀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도로 점용 허가, 임시 영업 허가, 재개발 시행사와 구청 간 수의계약 입찰 내역. 다 뽑아보세요. 이사장님 무슨 일이? 묻지 말고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동안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서류를 파고들었죠. 얽힌 선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시행사는 구청과 편법 계약을 맺었고 그 과정에서 로비 정황이 있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더군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숫자가요. 저는 직접 구청장을 만났습니다. 구청장실, 호화로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노선 정리 합법입니다. 다만 재개발 시기와 충돌하니 조정이 필요하죠? 구청장은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뇌물을 받아본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이사장님도 아시잖습니까? 세상은 다 타협으로 굴러갑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타협과 거래는 다릅니다. 구청장님,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구청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빵차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변장 없이 정장 차림으로 운전기사가 벤츠를 세웠고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연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빵을 굽던 손이 멈췄어요. 어르신, 아니 이사장님? 서도연 씨, 재개발 시행사와 구청이 맺은 계약, 불법 소지가 있어서 해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나가라는 말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정말요? 그리고 이 자리가 불안정하시잖아요. 매일 단속 걱정하시고. 그래서 재단 쪽에서 푸드트럭 전용 주차장을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도로변이 아니라 공원 쪽이에요. 전기도 들어가고 상하수도 시설도 갖춰진 곳으로요. 도연이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런 걸 왜 저한테 해주시려는 거예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제가 아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을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고요. 그래서 일주일간 지켜봤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네. 그리고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사과입니다. 숫자로 사람을 판단했던 제 오만에 대한. 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비가 내렸습니다. 도연이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사장님, 시간 되시면 한번 오세요. 저는 빵차로 갔습니다. 빈 빵차 안 도연이 빵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사장님, 빵 하나 드셔보실래요? 저는 두 손으로 빵을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19살 공장에서 막노동하던 시절, 처음 얻어먹었던 반쪽 식빵. 그때 저는 배고픔을 잊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작은 온기를 평생 나누며 살겠다고 다짐했을지 모릅니다. 서도연 씨,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도연은 잠시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쉼터에서 제가 컸거든요. 그랬군요. 살던 언니가 배고플 때 저한테 말했어요. 우린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어. 그런데도 누군가 준다면 그건 내가 다음에 건네라는 뜻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제가 갚고 싶은 빚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청구되지 않는 빚. 제 목젖이 저절로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숫자로만 살아온 저는 청구되지 않는 빚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사장님도 그런 빚이 있으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빗소리만이 침묵을 채웠습니다.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그런데 저는 그걸 잊고 살았습니다. 숫자에 파묻혀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영아,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다. 상견례 날짜 잡자. 그리고 다음 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시행사의 로비 정황을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구청의 편법 승인 라인, 전원 징계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기사가 났습니다. 재개발 시행사 대표 사기와 뇌물 공여로 구속 기소. 빵차의 노선은 합법적 허브 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도로 혼잡도도 줄었고 옹기빵 나눔은 재단과 지역병원이 후원하는 공식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상견례를 하자. 준영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아버지가 틀렸다. 준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도연은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준영 씨에게 맞는 사람이 아닐 수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필요한 건 족보가 아니라 양심입니다.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빵차를 공원에 세우고 청소년 쉼터 아이들과 공사장 노동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비가 오다 그쳤습니다. 하늘이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빵 냄새가 공기보다 먼저 사람들을 감쌌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맸습니다. 숫자로 지어 올린 제 인생에서 처음 하는 일 서빙. 여기요, 빵 하나 더 주세요. 네, 곧 나갑니다. 제 손에서 빵을 받아든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손이 따뜻하네.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70평생 처음이었어요. 준영이와 도연이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쉼터 아이 하나가 달려와 도연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누나, 축하해요. 도연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을 참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권선은 착한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 일입니다. 징악은 힘이 약자를 누를 때 제동을 거는 일입니다. 숨겨진 영웅은 먼데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빵차 불을 켜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앞에서 오래 서 있던 저의 오만을 꺼버린 고백.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빵차 앞에 홀로 섰습니다. 버터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펴봤습니다. 70평생 숫자만 쥐고 살았던 이 손. 이제야 사람의 온기를 느낍니다. 준영이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배웠다. 해가 지고 새벽이 다시 왔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새벽 5시에 빵차 불을 켭니다. 저는 가끔 그 시간에 갑니다. 변장 없이 정장 차림으로. 어서 오세요, 아버님. 오늘도 빵 하나 주게. 네, 따뜻할 때 드세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세상은 숫자로 굴러가지만 사람은 온기로 버팁니다. 그리고 그 온기를 지키는 게 제 남은 직함의 쓰임새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도연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준영이와 함께였어요. 도연 씨, 시간 좀 내주겠나? 세 사람이 빵차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녁 무렵이라 손님도 없었어요. 저는 한참을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70평생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정말 미안하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준영이가 자네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숫자부터 따졌어. 학력이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그래서 일부러 변장하고 일주일을 지켜봤지. 알고 계셨군요. 그래. 그리고 내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네. 40년간 숫자로만 사람을 판단했던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준영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는 나보다 훨씬 많이 배운 사람이야. 학교가 아니라 삶에서 말이지.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자네가 보여줬어.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그냥 제가 받은 걸 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교육이지. 내가 40년간 못 배운 걸 자네는 알고 있었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집 며느리로 와주겠나? 도연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니다. 내가 고맙다. 좋은 사람 만나서. 어느 날 아침 도연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처음 오셨을 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알았지. 변장이 서툴렀나? 아니요. 그냥 손이 너무 고왔거든요. 평생 일한 사람 손이 아니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모른 척 해줬지? 네. 아버님이 진심으로 보려고 하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몇 달 후 도연이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을 느꼈어요. 손자가 태어나면 저는 그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재산? 직함? 아니요. 새벽 빵차 앞에서 배운 것. 숫자보다 중요한 온기. 그걸 물려주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지 않으세요? 도연이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 하지 않던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도연이가 내게 사람 되는 법을 가르쳐줬어. 준영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70평생 처음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나는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숫자로 사람을 재단하던 나는 죽었고 온기로 사람을 보는 내가 태어났다. 늦었지만 행복하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빵 굽는 냄새가 났어요. 도연이가 벌써 일을 시작한 모양입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어요. 빵차 앞에 서자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단팥빵 구웠어요.
그래, 하나 주게. 따뜻한 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빵을 한 입 베어 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70이면 많이 산 거죠. 하지만 이제야 진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새벽 빵차 앞에서요. 숫자가 아닌 온기로, 계산이 아닌 마음으로, 이익이 아닌 사랑으로. 그게 제가 새벽 빵차에서 배운 인생의 방정식입니다. 한독일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숫자만 믿고 살았던 한 사람이 새벽 빵차 앞에서 배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숫자를 안고 삽니다. 학력, 재산, 나이, 직함.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차가운 성벽 안에 갇혀 사는 것일지 모릅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숫자가 아닌 온기로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진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라 낮은 곳을 내려다볼 줄 아는 겸손입니다. 한독일 이사장은 70의 나이에 그걸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배우시겠습니까?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작은 온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독일 이사장처럼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